제목이 공무원 합격 그 이후예요. 공무원 합격 그 이후. 술 한 잔씩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고 시청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뭐랄까, 취업해도 그 삶이 진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를, 현실을 좀 완전 똑같아 보이는 고민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대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180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고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저 머나먼 윗선배들부터 바로 직전 1, 2년 선배들까지 언행까지 답답함이 솟구치는 중에 있습니다.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의문말 대잔치 뼈아대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뼈아대 고민연구소 시간. 지금 뼈아대 고민연구소 이메일 계정에 고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많이 대답해드려야 되는데 늘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뭐 미니멈 최소 일주일에 한 개는 꼭 답변 드리고, 가능하다면 2개, 3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고민은요, 제목이 공무원 합격 그 이후예요. 공무원 합격 그 이후.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실명이나 뭐 이제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익명 처리하고, 여러분이 익명 처리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익명 처리하고 뭐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만약에 혹시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갖고 뭐 그분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는 다 각색을 하고 지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무원 합격 그 이후, 오늘 노빵빵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이게 이제 뭐 위치 뭐 이제 이름 그런 건데요. 위치 이름 그런 건데 제가 다 지웠어요. 이제 신분이 혹시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빵빵직 공무원 빵얼 빵일자 임용, 현재 이제 실무 수습 기간이시래요. 저는 빵빵에 살고 있는 빵빵빵입니다. 노빵빵입니다. 현재는 33살이고 기혼이며 4살과 3살 아들과 딸 연년생을 두고 있습니다. 애기 아빠네요. 운전병 출신이고 운전을 업으로 살아가다가 XX 빵빵빵 기업체 계열사에서 무슨 수행 업무를 재직 중에 미래 불안감 등을 이유로, 여기 수행자가 빠졌네요. 여기 제가 지우면서 빠졌나봐요. 수행 업무로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진 부모가 되고자 공부를 병행했고, 1년 6개월 동안 공부 끝에 첫 해 낙방, 두 번째 도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래서 대단하시네. 이게 회사 다니시면서 공부하셨나봐요. 두 아이가 있는 관계로 횟수로 준비를 시작한 지 2년 전에는 애들이 2살, 1살이었고 와이프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으며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80에서 120대 1, 거의 뭐 공무원 시험 다 100대 1이죠. 100대 1에 이르는 경쟁을 뚫고 합격권에 이르러야 하는 공부를 연년생 애 둘이 있는 상태에서 해내야 했습니다. 이거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직장 다니면서 아기들 돌보면서 100대 1 시험을 뚫는다는 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일단 잘했습니다. 박수. 첫 해 시원하게 낙방한 뒤로 공부하는 하루하루 아침이 힘들어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하루에 3개씩은 보고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유튜브에 중독되시면 안 됩니다. 딱 그것만 보고 도움되는 것만 보고 꺼야지, 뭐 이거 보내 저거 보내 하면서 관련 추천 영상 보면서 이것저것 보기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보세요. 필요한 거,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 쉬는 시간, 뭐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요럴 때 딱 원래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불가능한데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운동할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운 좋게 영독공. 옛날 우리 이제 팟캐스트 영어 독서 공부하십니다. 팟캐스트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동기부여 영상을 시작으로 완벽한 공부법, 일취월장 이르기까지 책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거 읽고 제대로 공부하셔서. 데일리 리포트 등의 책에 소개된 부분 중 7개를 습관화해서 공부했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거를 7개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7개 정도를 습관하셨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고민을 보내는 이메일 주소라는 걸 알지만 우선 고민을 말하기 전에 서론이 긴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뭐 너무 멋있어요. 이제 일반 행정직보다는 과목수도 적어서, 그리고 빵빵직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기에 엄청 어려운 공부는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뚫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나
그것을 극복하고 합격에 이르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갖고. 이제부터 저의 실질적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이후, 구급 공무원 혼자 벌이로는 애 둘을 키우기가 어렵고, 빛으로만 시작한 결혼 생활은 감당할 수 없어, 와이프는 뭐뭐뭐뭐에 빵빵으로 취직을 하고, 애 둘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40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두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XXX 기업체에서 빵빵 수행하던 일과 현재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XX 빵빵에 살고 있는데 XX에 이제 어떤 도시예요. 어떤 도시에 일반 TO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다른 도시로 응시에 합격 후 다른 도시로 출퇴근 중에 있습니다. 임용 전에 사기업보다 공무원이 교통 법규 준수에 관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관련 부분, 법 부분, 국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자세로 반듯하게 생활하면 되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나중에 좀 고쳐드릴게요. 이제 허황된 꿈이라 그러셨는데 왜 허황된다고 했는지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면 돼요, 여러분 같이. 막상 임용된 이후 이렇게 썩어 빠진 조직이 있나 싶은 황당함과 어처구니 없음과 자괴감이 몰려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빵빵직 공무원은 시험을 보고 채용이 아닌 10급 기능직이었고 새로운 부임된 시장에 아는 지인 중에 그냥 따라서 시청에 들어와 임용이 되거나 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선배님들은 관련 법규는 개나 줘버려 시기였고 빵빵직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일반 행정직들 과장부터 점심에 회식을 하면은 이분 관련 분만 아니라 그 공무원 기관에 있는 분들 얘기예요. 일반 행정직들 과장부터 점심 회식을 하면은 술 한 잔씩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고 시청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뭐랄까 직업 윤리 의식이 뭐 해이한 정도가 아니라 뭐 심각하네요. 뭐 점심시간에 공무원 아마 제가 알기로 술 못 먹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점심시간에 술 먹으면 그 취해갖고 그게 업무가 됩니까? 근데 그거를 하고 또 운전까지 하고 시청으로 복귀한대요. 이게 심각하네요, 심각해. 이번에 개정된 관련 법규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좀 쭈루루루루 강론이 나와요. 네, 제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다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법규에 대해서는 XXG 공무원 선배라 분께서 이것도 쭈루루루루루 뭐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법규가 있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이 이런 법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쓸데기 없이. 근데 이제 제가 그 법규는 지었는데 저는 읽어봤잖아요. 이제 여기 괄호 해놓고 이제 써놨지만 왜냐면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연구를 통해 규칙 위반의 위험성을 공경원들 아시기에 제가 이제 여기서 규칙 위반으로 말을 바꿨는데 그 법은 진짜 꼭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냐면은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 여러분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정도 법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 음주운전 그거 좀 안 취하고 하면은 그냥 기분 좋게 운전하고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만들어서 이거 사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거의 이 정도씩에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이 정도로 해도 거의 뭐 와전이 없을 정도의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되게 몰지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무원 선배란 분이. 문제는 이분들 뿐만 아니라 제 바로 윗선배들 1년 전, 2년 전 시험 보고 임용되신 분들도 이미 금묵자욱 그 윗세대들의 태도를 잘도 본받아 놓은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윗물이 썩었으니까 아랫물도 막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간 뒷담화가 난무하고요. 빵빵직 공무원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가입비가 10만 원이고 매달 회비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두 달에 한 번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강요는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생각해보고 가입할지 말지 정하라는데 저는 삥 뜯긴다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고 속에서는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가입한다고 삥 뜯겼습니다. 이게 더러운 조직 문화 이게 진짜 이게 분명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도 이런 더러운 문화가 많은데 막 동아리 막 하기 싫은데 안 하면은 막 모난 사람 취급하고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개인주의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공동체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죽이고 공동체가 있을 때 개인주의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직 안에서 저는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빵빵직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사무실에 5명에서 같이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은 그나마 생각이 좀 깨어서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도 다른 분들이 TV를 켜놓고 시끄럽게 떠들고 대하다 보니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짜 그냥 포기하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분들과 근데 나는 근데 여기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근무 시간에 왜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사무실 내에서 혼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분과 친분을 쌓고 둘이서 공부해 나가자고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 윗분들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완벽한 공부법 일취월장 체인지 그라운드 뼈아드 유튜브 영상을 매일 빼놓지 않고 시청해서 거의 답은 저로서 저분들의 개종 철학이 답답하고 처신을 어떻게 해 나갈지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남는 시간에는 영어 단어 30개, 한자어 5개를 암기 진행, 부모 공부 한 챕터 씩을 정리 중에 하겠습니다. 이분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 되게 훌륭하신 분이네요, 진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자동차 정비기능사 필기 합격 이후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정비기능사 실기학원 등록해서 들어갑니다. 이분은 진짜 박수 쳐하면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서 이런 분이 옆에서 있는 분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또 이런 분이 리더가 됐을 때 그 팀원들은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벌써 제가 기대감이 드네요.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고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저 머나먼 윗선배들부터 바로 직전 1, 2년 선배들까지 언행까지 답답함이 솟구치는 중에 있습니다. 분명 찾다 보면 마음이 맞는 분도 있겠지만 고민이 됩니다. 어떤 자세로 나가면 좋을까요? 막상 질문은 약간 포괄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되도록 자세히 기록해 보았으니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자세히 더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신 박사님께서 삼성 다니실 때 상사분들과 대화 등에 대한 영상을 보긴 했으나 저의 상을 비춰 다시 한번 여쭈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거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요걸 잠깐 돌아가면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앞으로도 고민은 비슷한 고민을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일취월장에도 중요했지만 5가지 사고법 중에 제가 1등으로 뽑는 게 이게 맥락적 사고거든요. 근데 완전 똑같아 보이는 고민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대상이 조금만 바뀌어도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180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들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 맥락에 따라 다른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도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면 보수적인 집단이니까 공무원도 보수적인 집단이니까 비슷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릅니다. 어떤 면에는 비슷한 대처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는 완전히 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고민을 읽어보면서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거는 강론이어서 이 고민 자체를 많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얘기 자체는 다시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건가요? 일단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이분 고민을 통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3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실제로 공무원 준비를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공무원에 지원하는 거의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그 안정성일 것 같아요. 안정성. 근데 그거를 확보해도 이분도 이 노빵빵님도 엄밀히 말하면은 맨 처음에 가볼까요? 지원한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원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에서 직장 얻으셔서 자기 목표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노빵빵님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셨기 때문에 행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당연히 해낸 거는 잊혀지고 이제 그 현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 모든 공무원이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이제 2급 공무원을 한 분 아는데 되게 높죠? 그 부서는 진짜 맨날 야근하고 엄청 바쁘고 그분이 이제 거의 준 극장님급인데 이제 조금만 자기가 뜻이 있으면 차관까지도 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 자체가 되게 올바르고 되게 열심이고 되게 이타적이고 되게 공익을 생각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조직은 진짜 바쁘고 열심히 살고 일반 사기업보다도 더 빡세요. 그다음에 이런 인간관계도 좀 제가 거기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도 이런 게 좀 이렇게 더러운 인간관계도 좀 적다고 제가 건너 들었어요. 또 그 큰 조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이런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가 많아요.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친구들도 이 고민을 들으면서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무기력하다니까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점심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9시간 동안 그 회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행정기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시간아 가라 하고 시간아 가라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는 정령도 보장된 데잖아요. 정년까지 그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냥 생각보다 많은 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정년, 그 다음에 연금을 보고 공무원이 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에 뜻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불안감을 해소했으면 좋겠고, 뭐 연금을 받으면 좋겠고, 저녁 있는 사람도 좋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덕업일치거든요.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공무원을 많이 친구하는 친구들은 진짜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취업하면 좋겠죠. 근데 취업해도 그 삶이 진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를 현실을 좀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이 공무원의 전부를 대변하진 않아요. 그건 성급한 일반의 오류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이 고민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너무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너무 우리 노빵빠님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요거네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셨으니까 일단 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신 목표를 해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 기업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일반 기업이었으면은 너무 싫어. 그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어. 당연히 사표 쓰면 됩니다. 사표 쓰면 된다고요. 근데 어때요? 여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진짜 100대 1 뚫고 들어갔는데 그거 싫다고 사표 쓰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공무원 연금 받으려면 뭐 20년인가? 아무튼 뭐 제가 정확하게 그 연수는 기억 못 하는데 그 특정 기간이 지나야 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도 뭐 공무원에서 그게 금융 관련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 분들이 뭐랄까 뭐 부장급 공무원들이 뭐 20년 베테랑 공무원들이 이제 일반 사기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댓글이 솔직히 정확해요. 뭐 뜻도 좋지만 이미 연금 혜택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옮기면은 연봉도 훨씬 많이 받고 능력도 있으면은 더 월급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옮기는 게 저는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막 그거를 뭐 뜻을 펼치고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미 왜냐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일찍 옮겼어야죠. 근데 연금 혜택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옮기는 거라서 뭐 그게 순전히 막 진짜 내 꿈을 펼쳐보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관련 뉴스. 그 댓글이 솔직히 좀 더 정확했어요. 아무튼 이분도 당연히 공무원이 이제 정년이랑 연금 혜택이 있는데 이분도 제가 볼 때 일단은 우리 노빵빵님도 솔직히 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그 에던 그랜트의 오리지널스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리지널스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아이디어, 뜻 그런 게 있다고 그게 오리지널 진짜 그 오리지널 그 뭐랄까 독창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독창성 진짜 오리지널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스. 예? 그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죠? 이게 일반 기업이랑 다르게 뭐 일반 기업도 똑같군요. 그건 엄밀히 말하게 일반 기업이랑 다르게 퇴사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공무원은 호봉제니까 뭐가 있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분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무원은 뭐라 그럴까? 아니 그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기업은 뭐 명예퇴직도 있고 자기가 이직도 하고 그런 거 있지만 공무원은 끝까지 남아서 만약에 정년까지 채우신다면은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나가고 호봉이 차면은 자이든 바이든 결국에는 뭐 거기는 호봉제고 연공서열이니까 이 노빵빵님이 어떤 위치까지 분명히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조인트 까고 뭐 때리고 뭐 그런, 지금 당장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찍는 시점에 그 위디스크의 쓰레기 있잖아요. 그 양진호 회장이란 말도 붙이기가 저는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욕해서 죄송하지만 그거 완전 개새끼거든요. 그거 양진호 그런 새끼들도 기업에 지금 CEO라고 막 애들 뺨 때리고 남의 집 귀한 자식 뺨 때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진짜 계속 좋아질 거고 우리가 그런 거를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양진호 같은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여러분 뭐 하나만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온데 옛날 봐봐요. 여러분 대한항공 터지니까 어때요? 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시아나 타면 되겠네. 아시아나도 만만치 않게 썩었어요, 여러분. 응?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꿔내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막연하게 버티기라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고민, 연구소에서 연구소장으로서 우리 노빵빵님께 드려야 될 팁이겠죠. 노빵빵님은 뭐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셔갖고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에 관해서는 진짜 야무지게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딱 정해진 말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은 더 잘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상사들이 노빵빵님을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지금 상사들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냐? 요런 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나 알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정해진 일만 진짜 야무지게 완벽하게 하세요. 야무지게 완벽하게. 그래서 저 사람들이 흠 잡으려 그래도 인간관계에는 흠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지금 잘하시는 것처럼 자기 개발에 힘을 쏟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까 어딨죠? 잠재적 동지가 될 가능성 있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노빵빵님을이랑 함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노빵빵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자기 일 야무지게 하면서 딱 진짜 공과사 구분하고 잘 버티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블랙스완급 기회가 와요. 왜? 일단 지금 이 분들은 여기에 나온 얘기들 보면은 불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불법이 있어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공무원 개혁이 있을 때 이분들은 진짜 노빵빵님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어떤 징계를 받거나 제가 볼 때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할 기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예가 들면 만약에 제가 아는 지금 공무원분들도 몇 명 제가 좀 공무원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아시는 공무원들 중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제가 그 다음에 좀 정치인 중에 제가 정치인들이랑 연락 안 하지만 저한테 연락했던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건의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준비돼 있으실 때 이런 분들이 탁 진짜 몰아낼 수 있게 그 다음에 몰아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몰아내면 이분들 자리에 이제 누군가를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누가 대체하지? 딱 노빵빵님이 준비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근데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고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바꾸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노빵맘님이 일 잘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실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뼈덕자분들이 뭐 엄청 많진 않지만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저는 진짜 뼈덕자분들한테 정말 진짜 뭐랄까 뼈덕자분들이 자랑스럽고 뼈덕자분들을 사랑하고 뼈덕자분들가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이 있는 게 최근에 우리 뼈덕자 이제 준공무원 집단에서 팀장급 저보다 나이도 9살이나 많으신 분이 팀장급이니까 꽤 위치가 높아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갖고 이제 그분은 이제 삼성에서 뭐 10년인가 근무하시고 지금 이제 그 준공무원 집단에서 7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팀장이니까 나름 자기가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반 조직에 있다가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꼰대 문화가 팽배해 있고 안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고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자기는 좀 모난 돌인데 자기가 팀장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자기 생각보다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이제 딸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저랑 고 작가님의 철학을 완전히 공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꿔보고 싶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준 공무원 집단이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랑 저희 뭐 더비랑 관련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해보시고 싶으시대요.
그 전에는 그 예산이 진짜 터무니없는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진짜 이게 피 같은 세금인데 이게 진짜 제대로인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게 입찰도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똑같이. 예? 근데 정말 그렇게 팀장급이어서 벌써 이분이 사인을 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벌써 뭐 이분은 완전 공무원은 아니고 준 공무원인데 벌써 이렇게 바꾸시려는 분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지금.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팀장 위치까지. 그 다음에 엄청 노력하세요. 예를 들면 그 팀장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냐면은 원래 같은 걸 하는데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후나마술처럼 쓸데기 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아무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딴 걸 하고 있냐고 토크쇼로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가장 막내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그래서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대요. 그 토크쇼를 해갖고. 예? 토크쇼를 해갖고 진짜 그거를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팀장님 보고 제가 진짜 감동을 많이 받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드리고 제가 코칭도 해드리고 독서 지도도 이렇게 해드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뼈독자분들 중에 진짜 실력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세상을 뭐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거는 뭐 조직에서는 당연히 직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능력만 있어도 조직이 없을 때 뭐 프리랜서 분들은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기 능력이 위치인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지금 생각보다 세상을 바꾸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저기서 그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로 우리 노빵빵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맙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바뀌면 나라는 진짜 빨리 바뀝니다. 왜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아마존, 뭐 애플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도 뭐 OS랑 뭐 이런 걸로 뭐 아이튠즈 이런 뭐 앱 같은 걸로도 뭐 이렇게 그런 뭐랄까 시스템으로도 완전 플랫폼 기업인데 플랫폼 기업 뭐 카카오 우리나라 카카오 뭐 네이버 뭐 포탈 이런 데가 꽉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게 제가 볼 때 옛날에는 기업이 많이 빨리빨리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랑 고 작가님 요즘 결론 내리는 게 이 기업들은 한동안 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 시스템이 계속 갈 수가 있어요. 플랫폼이 그렇게 막강하고 플랫폼은 무섭습니다. 예? 플랫폼은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무원은 뭐냐면은 국가는 이런 뭐랄까 소프트웨어 플랫폼 말고 엄밀히 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에요. 솔직히 요즘에 이제 그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는 너무 커져갖고 국가보다 더 큰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웬만해서는 국가보다 큰 플랫폼은 아직 없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카카오가 커도 국가라는 플랫폼은 가장 큰 플랫폼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플랫폼을 오퍼레이팅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똑똑한다? 그러면 전 이 나라의 경쟁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공무원이 다 바뀔 필요도 없어. 제가 볼 때 한 20%만 이런 우리 노빵빵님 같은 분, 우리 그 빵빵 팀장님 같은 분이 진짜 공무원에 많아지죠? 그 나라 바뀝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제2의 기회가 온다고 저는 확신해요, 확신. 그거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동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이 노빵빵님께서 진짜 힘드시겠지만 진짜 제가 응원해드리고 제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드리고 뭐 필요하면은 뭐 저희 뭐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만 모아갖고 아니면 진짜 나중에 그런 거 해보면 좋겠네요. 공무원분만 싹 모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공무원분만 해서 그냥 뭐 공무원이라고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평소에 열심히 살려고 하셨던 공무원들만 모아야 되고 제가 판교인의 점심식사는 공무원과의 점심식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인지 그 다음에 제가 거기 도와드릴 부분은 뭐가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주셔서 제가 또 아이디어가 하나 생기네요. 예,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가 고맙고 지금 뭐랄까 지금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괴로운 건 아니고 심적으로 괴로운 것이잖아요. 제가 이게 진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고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 제 마음이 전달되어서 노빵빵님 제가 지역 알잖아요. 제가 노빵빵님네 만약에 지역 근처로 강연 갈 때 있으면 제가 노빵빵님 제가 만약에 뭐 진짜 근데 스케줄까지 맞으면 내가 노빵빵님 진짜 식사도 한번 사드릴게요. 그 뭐지?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2억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제가 그 김영란법에 그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고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정말 답답하겠다.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제가 진짜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겨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졸구정신 있잖아요. 진짜 졸라 꾸준히 버티다 보면은, 예? 그다음에 졸라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는 진짜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저도 진짜 뭐 컨텐츠로, 그다음에 실제 오프라인 프로젝트로, 그다음에 제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저는 진짜 오리지널스가 되고 싶거든요. 그냥 말로만 떠들겠다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거 바꿀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서 제가 실질적으로 조언도 주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꼭 진짜 저도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진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노빵빵님 같이 공무원이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진짜 뭐 아까 여기 잠깐 여기 내가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갖고, 임용준 사기업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뭐 고통법규 준수에 관한 부분이나 국가와 국민의 봉사의 자세로 반듯하게 생활하겠다는, 이건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죠. 이거 너무 멋진 꿈입니다.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세요. 진짜 이거 너무 멋진 꿈 아닌가요? 진짜 너무 멋진 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공무원 많아지면 나라 좋아지지 않나요? 그 다음에 벌써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뼈독자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존경스럽지 않나요? 내가 이게 지우고 싶어. 여기 딱 지워버려야지. 꿈을 꾸었습니다. 계속 꿔주세요. 이 멋진 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뼈독자분들도 우리 노빵빵님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함께 잘 되게 하겠다는, 우리는 뭐 느슨한 유대, 그다음에 점점 우리 유대는 강해질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할 거고요. 이렇게 노빵빵님과 뜻을 함께 한다는 분이 꼭 많이 알았으면은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진짜 뜻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많다는 걸 아셨으면은, 제 말이 꼬이네요. 아셨다고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아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진짜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자기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조직이 무기력하고, 조직이 너무 꼰대스럽고, 조직이 뭐 뭐랄까 막 범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응원하고 우리 뼈독자분들이 응원한다고 하고 있다고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뼈아대 고민연구소에 뼈아대 고민연구소에 쌓여 있는 여러분의 뭐랄까 구구절절한 고민을 가져와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뼈아대 고민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